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한국축구협회의 운영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가대표팀 감독 임명 과정, 정몽규 회장의 사선 재선, 그리고 연예인 관리 실패와 같은 여러 부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원래 홍명보 감독은 10월에 있을 북중미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과 4차전을 준비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계획을 변경하고 직접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은 이전에 수집된 증거를 통해 여러 어두운 비밀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청문회 후 축구협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더 이상 홍명보 감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최대한 빨리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축구협회 내부에서 새로운 감독 임명에 관한 8페이지 분량의 A4 문서가 유출되었죠. 한국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문서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이자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임명 문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그 세부 사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자신의 임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한국축구협회의 운영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가대표팀 감독 임명 과정, 정몽규 회장의 사선 재선, 그리고 연예인 관리 실패와 같은 여러 부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감독, 그리고 김대엽 기술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원래 홍명보 감독은 10월에 있을 북중미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과 4차전을 준비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정을 변경하고 직접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한번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최강희 감독으로부터 팀을 인수하여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무 2패의 성적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죠. 팬들의 비난 속에서 대표팀을 떠난 홍명보 감독은 축구협회에서 관리 업무로 전환하여 한국축구협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울산 HD클럽의 감독으로 복귀하여 2시즌 연속 K리그 1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독 임명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독 뷰르겐 클린스만이 해임된 후 홍명보가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 첫 회의에서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울산을 지휘하고 있었고 K리그 현직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후 여러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캐나다 국가대표팀 감독인 제시 마치와 협상하였으며 그를 최우선 선택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연봉과 세금 문제로 인해 마치와의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원점으로 돌아가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끝에 홍명보를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회의록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었으며 홍명보가 국내외 감독들 중 최우선 후보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홍명보가 1순위 후보가 된 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축구협회의 정량적 평가 결과와 채점 기준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한축구협회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홍명보를 선택한 이임생 기술원장이 대한축구협회 규정성 동시에 기수원회와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직책을 동시에 맡은 것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이임생 감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감독 임명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를 임명한 정몽규 회장은 또한 내가 회장직을 맡는 동안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나 기수원회의 제안을 어기고 감독을 임명한 적은 없다. 나는 절차에 대한 조언만 했을 뿐 특정 인물을 선택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상 전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음모나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특정 인물을 선택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사이의 어두운 비밀에 대한 증거를 폭로한 후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회 청문회 직후 대한축구협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협회는 여러 방면을 고려한 끝에 홍명보 감독을 해임하여 현재 긴장된 상황을 진정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A4 용지 8페이지 분량의 새 감독 임명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 축구의 최고 스타인 손흥민이 감독 역할과 관련된 명단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즉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많은 논의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한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의 일원으로도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말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계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새로운 감독 임명과 관련된 명단에 포함된 것이 대중과 선수들의 지지를 탐색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케파가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을 제시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손흥민이 미래의 감독 역할로 실제로 고려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유출된 문서의 일부일 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있는 선수인 손흥민이 이 문서에 등장함으로써 팬들과 전문가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새로운 전개는 홍명보 감독에게 큰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의 리더십 변화에 대한 큰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의 미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축구협회의 단 결정은 국가축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 임명 절차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축구협회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기술위원장 이인생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국가대표 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이인생 기술위원장이 감독 임명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몽규 회장은 전 국가대표 강화위원장 정혜성의 제안으로 홍명보, 데이비드 와그너, 구스 포엣 3명의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이후 정혜성은 홍명보를 가장 적합한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혜성 위원장은 임명 절차를 완료하기 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사임한 후 이인생 기술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온라인 회의로 열린 제11차 회의를 주관했고 박주호 해설위원 등 5명의 국가대표 강화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감독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질의 중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며 회장은 어떤 자격으로 타인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까? 제11차 회의는 불법이었고 이인생 기술위원장이 권을 부여받은 것도 불법이다. 이 불법성을 바탕으로 홍 감독이 면접이나 서류 제출도 없이 설득된 것인데 이게 적법한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이인생 기술위원장이 감독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이 협회는 지역 사회나 일반 클럽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한 이인생 기술위원장이 강화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이사회의 회의록 어디에도 없으며 정몽규 회장이 결정 문서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이인생 기술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후 강화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권한위임은 면접 절차에 한정되어야 했지 면접 진행과 최종 임명 결정에까지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홍명보 감독 임명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강화위원회 투표에서 데이비드 와그너와 동수인 7표를 받았으며 이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최다 득표자는 1명이어야 한다. 홍 감독을 목표로 한 의도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